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CG 리퍼브 편집의 특별한 노하우와 전자책 비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CG 프로그램에 있는 자동 고치기 기능, 사용법, 단락에서 첫 글자를 크게 나타내기, div 태그 영역에 대해 불투명도 지정하기, 하이퍼링크 텍스트에 서식을 지정하기, 모든 챕터를 하나의 파일에서 편집하는 것의 장단점, 그 다음에 EPUB 파일 저장하기와 종료 후 다시 열기, 탐색기로 EPUB 파일을 CG 프로그램으로 여는 방법, 그 다음에 EPUB 전자책 뷰어로서 프레다와 캘리브리, 그 다음에 아이북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디지털 교과서를 겨냥하고 있는 아이북 오서에 대한 소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EPUB 전자책의 중요성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저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미래 사회가 지식 기반의 사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우리가 학습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자책만큼 편리한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종이책도 물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이책은 이게 그 아날로그 상품,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없지만 전자책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PUB로 넘어오면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다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점점 EPUB 3.0으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전자책의 어떤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중요한 내용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PUB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스타일 시트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그 문서로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메모장에 관리하면서 여기 스타일 시트 .css 요 파일로 다 붙여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스타일시트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지는 이와 같이 입력을 시킵니다. 뭐 Alt 같은 경우는 요거 숫자는 비어져 있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미지를 입력 커서에 두고 이미지를 그 책 보기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삽입을 하면 이런 코딩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하지만 앞뒤에 이런 단락 태그를 주고, 그러면은 단락 태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를 W90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거는 W90이라는 스타일 시트는 전체 사이즈의 90%,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90%만 보여주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미지에도 스타일 시트를 이와 같이 지정한다 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즌에서 책 표지를 만들 때 책 표지 사이즈라든가 이런 얘기는 다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파일을 cover.xhtml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기본으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물론 이 헤드 파일도 바꿔주셔야 되죠. 그죠? 헤드 파일도 바꿔주셔야 되고, 바디 영역 안에 p 태그를 만들어서 그 p 태그 안에다가 입력 커서를 둔 상태에서 도구 메뉴에 add cover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코딩이 되는데, 이런 코딩을 통해서 시즐은 이것을 이제 표지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책의 제목과 본문과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책 안에 있는 제목들, 그러니까 이게 책 제목이라 책 표지 제목 말고요. 책 본문에 있는 제목들은 H1, H1, H2, H3 이런 식으로 쭉 체계를 가지고 제목이 정해져요. 그래서 항상 H1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식은 클래스 요 txt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항상 요것이 바로 첫 번째 제목이다. 첫 번째 위기의 제목이다. 이걸 밝혀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이제 보통 P로 태그를 하는데 클래스는 txt라 그 txt는 이와 같이 스타일 시트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보통 이제 클래스 컨테이너, 센터링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저는 줬고요. 센터링 컨테이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맞춰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p 태그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캡션이 존재를 하죠. 캡션은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설명인데 이와 같이 해서 캡션이라는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서 p 태그로 끝내서 전체적으로는 div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는 식으로 해봤습니다. 보통 그 본문에 사용했던 txt는 글꼴 종류, 크기, 스타일, 그 다음에 웨이트, 그 다음에 하이트, 그러니까 행간이죠.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아니, 위, 오른쪽, 밑에, 왼쪽 이런 식으로 이 여백을 이렇게 적당히 지정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들여쓰기를 한 상태죠. 캡션은 대신에 이제 글꼴이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했습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을 지정하는 거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색상자, 텍스트 색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 1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 색은 뭐 어쩌고, 여백은 어떻고, 그 다음에 둥글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이 글상자의 그 색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div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안에 div가 또 하나 들어가죠. 근데 전체는 B 박스 1이라고 하는 이 전체 스타일 시트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을 먹는 색이 지정된 방식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XTV라고 제목급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갔고 여기 이미지도 넣고 그 다음에 끝냈어요. div 안에 div 태그인 거죠. 그래서 div가 또 이 안에서 끝났고 여기는 이제 그 설명 같은 내용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원고를 정리하면서 챕터 나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챕터별로 이렇게 이 파일을 개별로 계속 나눠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파일에 그냥 통째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다 막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쭉 하다가 코딩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파일로 가야 되겠네. 그럼 새로 만들지 말고 여기서 여기 스플릿 앤 커서 이 커서 부분에서 아예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이미 지정이 되어 있던 헤드 부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본문이 이미지 옆으로 흐르는 방식 여기 사진에서 보는 거와 이와 같은 방식이죠. 자, 이거는 레프트 40 정도로 이건 스타일 시트를 이미 만들어 둬야 돼요. 만들어 뒀는데 여기서 보시다 보면 약간 좀 묘한 게 이 플롯이라고 하는 저기예요. 속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플롯은 이렇게 좀 둥둥 떠다니게 하는 뭐 그런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텍스트를. 그래서 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좀 본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주는 이제 편안함과 이 연결되는 게 있지만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보는 비율이 너무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이 태그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퍼브의 기본 태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느라고 이걸 좀 이해를 시키느라고 설명을 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레프트 40이라는 이러한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div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쭉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센터링 컨테이너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넣고 그다음에 캡션을 넣었죠. 자, 이렇게 여기서 한 상태에서 여기 부분에 센터링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를 레프트 4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레프트 40. 현재는 그냥 요 상태에서는 요 밑으로 그냥 흘러가는, 밑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사진이 차지하는 방식이라면, 만약 요거를 센터링 컨테이너를 레프트 40으로 바꾸시면은 요런 식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락의 배경색 설명하는 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선 삽입하는 거예요. 자, 선 삽입하는 것은 우리가 HR이라고 하는 그 태그 자체는 사용하는, 선을 긋는 그러한 태그예요. 그래서 HR 태그에도 W40이라는 어떤 이 저기를 스타일시트 서식을 지정하면은 요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40으로 하는 건지 몇 퍼센트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선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이제 일반 본문에서 단락 서식을 HR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P 태그를 우리는 적용을 했어요. 이거는 단락의 일반적인 그 규칙에 맞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하기도 해요. 본문 단락의 배경색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로 p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해놓고 쌍따옴표 해놓고 백그라운드 대시 칼라, 그 다음에 땡땡하고 다찌 블루 또는 토마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색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꼴색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도 있죠. 이것은 뭐냐면 그냥 p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여기 안에서 컬러, 다치 블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색 자체가 이렇게 변형되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은 배경색이었다면 이거는 글꼴색을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락의 테두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스타일에다가 보더 EPX, 이건 E픽셀이란 뜻이고요. 솔리드 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닷지블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테두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테두리에 선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배경으로 텍스트가 흐르게 하는 방식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div 태그 안에 스타일을 해놓고 백그라운드 대시 이미지하고 땡땡하고 URL을 해놓고, 요거는 바로 요 URL은 우리가 그 CG에서 이미지라는 폴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바로 배경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텍스트가 이렇게 써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목록을 만드는 방식은 그냥 점으로 나열되는 방식과 번호로 나열되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UL하고 UL 태그가 앞뒤로 있으면서 LI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바로 점을 통한 이 목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OL이라고 해놓고 LI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열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참고문헌 자체를 H1 태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P 태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UL 태그, 점이 있는 목록 태그를 줬죠. 그래서 LI 이런 식으로 해서 요 LI 태그 안에 이 참고문헌들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UL로 닫고, 그 다음에 P 태그를 닫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그 참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문자가 있죠. 자, 특수 문자를 여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특수 문자는 그 윈도우 메뉴에 문자표라는 그런 그 메뉴가 있어요.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윈도우 메뉴에 잘 살펴보면 문자표가 있고요. 아니 윈도우에 거기 검색하는 그 도구 있죠. 거기서 문자표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문자표가 나타나서 글꼴 지정해서 이렇게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특수문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요 안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p 태그를 줬죠. p 태그를 주고 이건 txt라는 그 스타일 시트를 지정하고 요거는 이제 스타일을 직접 지정했죠. 센터로 마치라는 거. 근데 스타 여기다 스펜을 또 줘서 컬러를 그레이로 지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으로 탁 나타나네요. 그죠? 이것도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참고문헌에 대해서 참고문헌하고 맨 뒷부분이죠. 뭐 키워드 부분에 대한 페이지 설명인데 이거는 여기 참고 자료와 키워드, 참고 자료 요거는 H1 태그를 줬고 여기 참고 자료를 소제목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H2 태그를 여기 또 H2 태그를 줬어요. 키워드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호에 대한 서식을 줬죠. 요거는 UL 태그를 줬어요. UL과 LI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참고문헌 목록을 나타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판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판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건 단순한 거예요. 판권에 뭐가 들어가니까 더 중요하죠. 뭐 책 제목 발행일 이런 식으로 책 제목 발행일 지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료 조사한 사람 출판사 이름 막 이런 식으로 주소 이런 내용들이 보통은 다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책 뒤를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는 뭐 특별함은 없고 그러니까 P에서 txtb라고 txtb 요거는 이제 제목이니까 좀 굵게 나타내려고 나머지 txtr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서식을 줘서 스타일시트 서식을 줘서 이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판권은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는 여기 항목들에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만드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작업이에요. 도구 메뉴에 메타데이터 편집 메뉴를 실행하고 여기에서 책 제목, 저자, 언어 요거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메타데이터가 작성이 돼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차례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H 태그를 정확하게 다 입력을 했다면 H1, 2, 3까지 보통 H3까지인데요. 보통은 책은 이거보다 더 위계가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 H3 정도면 다 끝나요. H 태그를 정확하게 매겨주면 그 상태에서 도구 메뉴에 차례의 Generate Table of Contents 요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목차가 형성이 돼요. 맨 처음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체크를 하고 없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는 게 있으면 다시 가서 H 태그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거의 모든 전자책은 이 목차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든 목차도 하다 보면 목차를 만들고도 계속 편집을 하게 되죠. 그러면 편집을 하게 되면 새로운 목차가 추가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차례 Generate Table of Contents 이걸 하시면은 바로 이제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차례 목차 수정한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 만약 이제 문제가 또 되면 여기 보면 TOC, NC, X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셔서 이 태그가 뭐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크레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목차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류 체크죠. 자, 이 도구 메뉴에 validate if with right crew라는 걸 하면은 오류 체크가 돼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에러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모두가 다 한글로 됐을 때는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미 그 이퍼브 편집에 대해서는 정말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 다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추가로 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특별한 기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퍼브 편집을 하면서 배웠던 좀 특별한 노하우들을 한번 좀 추가로 가리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CG 프로그램으로 자동 고치기 기능을 하는 거는 말씀을 지금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 고치기 기능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전자책 그 오류 체크를 위해서 밸리데이트 이퍼브 위드 플라이트 크루라고 하는 거, 도구 메뉴에 있는 걸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해주기는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책 보기를 누르거나 그러면 이게 계속 뜨죠. 뭐 코딩이 잘못되면 이게 떠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CG 프로그램은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코딩 하나 실수한다고 해서 이걸 용납하지를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걸 보고 어디가 잘못된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죠. 여기서 자동 고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고쳐주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동으로 고치기를 하고 나서 요걸 항상 보시라는 거예요. 몇 번째 라인이 잘못됐는지 거기에 뜨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 코딩 실력을 늘려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 고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 모르겠으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동으로 고치면서 좀 하는 것도 권장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락에서 첫 번째 글자를 크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좀 이따가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단락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자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자를 이렇게 크게 이 두 줄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영문에서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영문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스타일 시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PHDADCH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건 플로트 레프트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플로트 레프트로 했고 폰트 사이즈는 40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400 이거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 4배는 너무 큰 것 같은데 어쨌든 4배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어떤 웨이트 요건 600 정도로 했고요. 600 정도로 했고 이거는 굵기예요. 웨이트는 굵기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한 400 정도. 요거는 그냥 글꼴 지정한 거고 굵기는 600, 행의 높이는 90 정도로. 요거는 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막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할 때는 뭐이 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첫 글자가 크게 나타나게 했을 때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들여쓰기 하지 않은 채로 첫 글자가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txtf라고 해서 요거를 들여쓰기 하지 않은 요 스타일 시트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코딩을 보시면 여기다가 txtf라고 했죠. txtf라고 한 건 이유는 뭐죠? 이거는 들여쓰기 하지 않은 단락을 만들기 위한 거였고요. 여기다가 스팬 태그를 넣었어요. 클래스 PHEADCH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태그를 좀 넣었어요. 요건 아까 스타일 시트에다가 아까 플로트 40 이런 식으로 준 스타일 시트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름 괜찮아요. 자, 이건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여기서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전자책에 대해서 이걸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종이책은 그야말로 읽는 책에 가깝다면, 전자책은 정말 디지털 컨텐츠예요, 사실은. 그래서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보는 책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비주얼들을 우리가 위해서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V를 이용해서 좀 불투명도를 처리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스타일 이렇게
여기 좀 어떻게 보면 못 보던 거죠. 자, 요거는 스타일이라고 해놓고 div도 이렇게 해놨어요. div를 아예 스타일 안에다가 div 해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헤드 부분에다가 요 스타일을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그 파일에서는 그 스타일이 먹혀요.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헤드 영역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div인데 색이 여러 가지예요. div 안에서 색이 여러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요 색을 지정한 그런 그 div이고 이거는 div 안에서 뭐예요? 버스트라는 거죠. 요거는 어페서티가 0.1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불투명도잖아요. 어페서티는 그 불투명도가 1%라는 얘기고 2%, 3%, 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투명한 거죠. 이게 낮을수록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div에다가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서드 이렇게 있죠. 요거는 어페서티가 앞에 거는 0.1이었고 요거는 0.2, 0.3, 0.6이었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스트, 세컨드 요거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돼 있죠. div가. 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코딩이 된 거를 그냥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활용할 때가 좀 종종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전자책을 지금 많은 전자책들이 그냥 텍스트만 딸랑 나와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별로 서식 스타일시트 지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들이 좀 멋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불만이고 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점점 비주얼로도 뛰어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코딩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지속돼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div를 이런 식으로 했고요. div를 했는데 여기서는 div에다 색깔만 지정한 거죠. 색깔만 지정한 거고 first 0.1, 0.3, 0.6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설명을 좀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아예 그 아까 0.1, 0.2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 RGBA라는 게 있어요. 요건 알파 값을 얘기하는 건데 요 알파 값이 불투명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을 하시면 요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오페서티가 지정돼서 나타난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퍼브가 3.0이 지금 최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전자책 플랫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퍼브 3.0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스템이 그걸 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결국은 말이죠. 근데 이제 이퍼브 막 2.0 막 그 이하 수준들을 계속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태그가 다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그들의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태그가 좀 복잡해지면 잘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들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텍스트는 링크죠. 요 링크가 전형적으로 링크가 좀 안 먹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링크는 이제 링크가 안 먹는데 그래서 이 태그도 안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먼저 스타일 시트에다가 요 코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코딩의 의미가 뭐냐면 요 얼링크는 이미 방문하지 않은 색, 요 비지티드는 이미 방문한 색. 이걸 구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걸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한 거거든요.
책가를 지정하시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에다가 작성을 해서 주시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 스타일 시트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태그에다가는 이렇게 p 태그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저걸 했어요. 그 코딩을 한 거죠. 이 코딩 안에도 p 태그를 넣어줬어요. 요거는 뭐냐면 href 요거는 이제 하이퍼링크거든요. 이코르하고 땡땡하고 요거 웹 주소를 넣어주고 가로 닫고 어디 나오고 가로 닫고 슬래시 a. 자, 이런 a 태그와 href 태그 이걸 통해서 하이퍼링크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작성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p 태그를 꼭 넣어달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자, p 태그를 근데 이제 가능하면 p 태그를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p 클래스하고 txt라고 해주시면 이와 같이 뜨거든요. 그럼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하이퍼링크가 돼서 클릭하면은 그게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게 뷰어나 전자책 플랫폼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점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요거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챕터를 하나의 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작은 챕터를 이렇게 다 일일이 나눴죠. 이거는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요걸 클릭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런 걸 반복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의 파일에 모든 거를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 파일에 작성하게 되면 이게 잘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게 들어갈 때 이렇게 잘려서 나와요. 뭐랄까 좀 여백이 막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지 맨 뒤에는 좀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빈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개를 하는 거에 단점이고 하나로 한 거에 장점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퍼브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에러를 찾아서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로 하면은. 그래서 뭐가 옳다라고 말씀만 드리긴 그렇지만 이거는 그 이렇게 좀 나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하나로 다 처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종료하는 것. 제가 이거를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왜 가르쳐 드리나 싶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서 파일에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러한 파일 as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항상 이 제목을 입력할 때 책 제목이라든가 이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을 꼭 넣으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를 하는 건 뭐냐면 또 날짜 버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렇게 좋은 습관 같아요. 이렇게 저장하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탐색기에서 시즐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그 EPUB 파일을 열 때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걸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런 메뉴가 뜨잖아요. 연결 프로그램 보면 이런 식으로 떠요. 이게 그 윈도우 버전마다 좀 달라요. 그 당시에서 기본 프로그램 열기를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EPUB는 이제 시즐로 열어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 시즐에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하이퍼링크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시트 안에다가 요 태그를 항상 넣어야 돼요. 그쵸? 제가 설명드렸죠. 땡땡하고 링크, 그 다음에 쉼표하고 땡땡하고 비지티드, 그 다음에 칼라드 지정하고 언더라인도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은 칼라가 요 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섹션 여기다가 코딩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자, href 요거는 이제 하이퍼링크 태그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또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하이퍼링크 그런 코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책보기 상태로 보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클릭하면 먹혀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뭘 불러들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거는 이걸 갖다가 이게 바로 이제 소제목별로 나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소제목별로 나눴잖아요. 그죠? 소제목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과연 좋으냐, 안 좋으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나로 해서 하거든요. 하나로 해서 모두 다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하나로 하는 게 좋다. 사실 이게 파일이 많은 게, 요게 많이, 공간이 많이 끊어져서 읽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런 여기를,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CG를 저장에 있어서는 파일, 여기서 세이브 에즈. 한 번도 저장 안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정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항상 파일 이름은 띄어쓰기 하지 말고 특수문자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뭔지 알아야 되고 그렇게 버전을 관리할 수 있게 날짜를 추가해서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G 파일을 열 때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요 EPUB 파일이라 해서 항상 CG로 열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더블 클릭해도 그냥 CG로 열리게 할 때는 요걸 클릭하셔서,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다른 앱을 선택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 열 때, 시즐 열 때, 이퍼브 열 때 뭐를 열 거냐?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하고, 이 앱을 사용할 때 항상 이걸로 하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열리죠? 이런 식으로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 시즐이 열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 이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프레다라고 하는 이제 이퍼브 뷰어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해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프레다로 열린다라는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이어서 제가 이퍼브 전자책 뷰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퍼뷰 이퍼브 이퍼뷰 뷰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책 플랫폼마다 자신들의 뷰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자책 플랫폼의 뷰어를 이렇게 이퍼브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자책 뷰어들이 우리가 만드는 거 우리가 편집한 걸 바로 직접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별로 지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지원했다가 뭐 지원을 또 안 했다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복잡해서 저는 이제 연습할 때 우리가 좀 편하게 보여드릴 만한 게 이제 프레다예요. 프레다. 이게 터니프 포스트, 뭔데 프레다라고 보통 불러요. 요거는 프레다 요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프레다 페이지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게지 프롬 마이크로소프트 뭐 요걸 클릭을 하시면 어떤 페이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단추가 나오는데 그냥 클릭하면 바로 설치가 돼 버려요. 언제 이게 프로그램이 용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바로 설치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찾아가시라는 거. 그래야 이거를 설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열면은 이와 같이 열려요. 이와 같이 열려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근데 처음에 바탕이 까맣게 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설정 단추를 눌러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프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프레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다를 처음 열고 한 번쯤 열어본 책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다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것들도 있네요. 그러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이건 그냥 무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다에서 보여주는 전자책이죠. 이거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어요. 전 재밌네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좀 보는 것도 좀 재미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만든 건 이거잖아요. 요건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 이렇게 한 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맨 앞에 페이지죠? 앞에 페이지고, 이전에 또 클릭하면은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무료이기도 하고요. 무료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게 파일을 여러 개로 만들면 이렇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이 싫어가지고 저는 사실 하나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처음에 이거를 가져왔을 때는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않았고, 여기서 잉크색, 이게 페이퍼색이 검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RGB에서 255가 다 255면 흰색이죠. 잉크색은 요 클릭하면은 RGB에서 요게 다 0이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이 여기 프레다에서 요 메뉴 부분이에요. 메뉴가 대체 어디지? 요거는 설정이고요. 자, 이거는 설정이라서 잉크 색이라든가 이런 걸 변화시키는 거고, 자, 여기 메뉴가 있어요. 점점점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메뉴들이 쭉 나타나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정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딴 것보다는 저는 이제 여기서 목차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목차가 나타나지죠. 그럼 목차에서 클릭하면 우리가 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괜찮죠? 요거 여기서 목차를 클릭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말씀드리지만 무료치고 너무 좋아요. 이 프로그램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치해서 여러분 그거를 활용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이것을 또한 프렌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메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오른쪽 클릭하셔서 하이라이트 표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렇게 북마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가셔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모 노트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 굉장히 괜찮죠. 저는 이게 좋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프레다 같이 플랫폼에 예속되지 않은 그러한 전자책을, 아니 그 전자책 뷰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사이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사이트예요. 구텐베르크 요 사이트를 요 사이트로 가면 돼요. 그래서 gutenberg.org 아니면 구글 검색에다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이렇게 입력하시면 요 페이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전자책을 무료로 공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몇 권이죠? 6만 권 정도가 돼요. 6만 권 정도인데 물론 영어예요. 영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자책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펍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자책을 요즘에도 이퍼브를 공유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퍼브 공유 사이트들, 국내에서도 직지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직지 프로젝트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직지 프로젝트를 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내의 이퍼브 무료, 그러니까 이게 지식 공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돼 있는 이퍼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렇게 플랫폼에 이렇게 예속돼서 플랫폼으로만 볼 수 있는 거 말고, 아까 말했듯이 프레다 같이 그렇게 독립적인 전자책 뷰어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이게 워낙 무료 사이트, 이런 무료 운동을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약간 열악해 보여요, 인터페이스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저작권이 이제 사실 이게 70년,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제 사후 70년 된 사람들은 이게 다 무료로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책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예를 들어 이상의 12월 12일을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그냥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우리가 EPUB 파일 이렇게 다운받죠? 그래서 EPUB 다운된 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이런 점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프레다 그 전자책 뷰어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는 이렇게 이미 설치를 하고 나면 오른쪽 클릭했을 때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프레다가 뜨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EPUB 파일을 바로 열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자책 뷰어예요. 캘리브리라는 게 있는데 캘리브리라는 프로그램도 꽤 좋아요. 이거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눅스 계열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요 사이트 가시면은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인터페이스가 좀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요것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도 좀 사용법은 좀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쭉 사용법을 익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이 이제 아이북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플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아이폰, 아이맥, 맥스, 맥 컴퓨터 이쪽에서도 전자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질로 EPUB을 만들면 이 그 애플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G를 통해서 만들면 다 읽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읽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비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북스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보면은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애플은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이 워낙 뛰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훨씬 나아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인터페이스가 워낙 좋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이렇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컴퓨터나 맥이나 아이폰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하지만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설명할 게 있는데 아이북 오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북 오서는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서 디지털 교과서로 이제 교과서를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서 그것을 편집하는 그런 툴이 아이북 오서예요. 그래서 아이북 오서를 통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서 애플을 이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이런 아이북 오서로 만든 책이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북 오서가 새 버전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5년에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가 포기할 애들은 아니고요. 계속 나오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도 멀티미디어 복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 전자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책은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책의 그 메인을 주되게 차지할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이제 사진도 많이 쓰고 영상도 많이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이북 오서도 이 영상이 나오게 하는 책이거든요.
영상이 필요할 때 영상이 나오게 하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한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EPUB 전자책은 결국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PUB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멀티미디어 EPUB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EPUB를 설명하면서 아직은 EPUB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직접 그 안에 내장하거나 이런 걸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아직까지 그 전자책 플랫폼에서, 국내 전자책 플랫폼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EPUB 전자책의 미래는 그쪽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브 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CG를 통한 EPUB 편집에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개척해야 될 영역이 바로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마무리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제 CG 프로그램으로 하는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좀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복습한답시고 이제까지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한번 가르쳐 드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새로 배운 내용들은 한 11가지 정도인데, 뭐 자동으로 고치는 기능, 뭐 단락에서 첫 글자 나타나게 하는 거, div에 뭐 투명도 두는 거,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텍스트에다가 서식 지정하는 거, 그다음 모든 챕터를 하나로 편집하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고 종료하고, 탐색기에서도 더블 클릭하면 CG이 열리게 되는 거, 또는 제가 이제 프레다 이걸 설치를 하고 나서 탐색기에서 바로 이걸 통해서 여는 방법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캘리브리, 그 다음에 아이북스 이런 그 뷰어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 그 EPUB 전자책, 그러니까 시질로 편집하는 EPUB 전자책을 여러분들이 더 역량을 성숙시키는 방향은 멀티미디어 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자책이 지금은 종이책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저는 EPUB조차도 홍보를 위한 책, 홍보책자, 어차피 지금 종이책으로도 홍보책자, 뭐 광고책자는 엄청 많이 나가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그 광고 책자들도 만드는 그런 날이 이제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PR이나 광고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술을 익혀두시면 우리가 간편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EPUB, CG EPUB 강의를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